하루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아로TV입니다. 미친 입담의 사내를 만난 김삿갓의 반응이 아주 궁금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늘은 김삿갓 시리즈 9번째 얘기입니다. 미친 입담의 사내와 김삿갓.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이었지요. 김삿갓은 학부형들의 초대를 받들어 무봉을 앞세우고 변촌인의 사랑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본래 초대한 이는 10명 남짓이었으나 하필 그날이 향약계의 개일이라 마을 사람 20여 명이 몽땅 모여 있었지요. 말하자면 떡 삶은 물에 풀을 쏜다 하여 훈장 초대와 개 모임을 한 번에 치르려는 셈이었습니다. 이날의 주인인 변존위는 기골이 장대한 노인이었는데 날카로운 눈매를 보아 젊은 시절에는 성미가 아주 드세었을 법했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인사는 매우 공손하여 김삿갓을 맞으며 부끄러울 정도로 이해를 갖추었습니다. 이 늙은이는 변시태라 하오. 나이를 많이 먹어 젊은 것들이 존위라 불러줄 뿐이니 선생께선 너무 의아히 여기지 마시오. 아이들을 가르친다 하여 고마움이 하늘에 닿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얼굴을 뵙게 되니 참 다행이요. 김삿갓은 거의 큰절을 올릴 듯한 몸짓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아니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오히려 동리 어른들께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옳지요. 이렇게 한자리에 모두 뵐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의 따름입니다. 그러나 곁에 앉은 무봉이 슬며시 김삿갓의 팔을 쿡 찔렀습니다. 저 양반 조심하시오. 옛날 산중에서 수의 장사 해먹을 때 손님 결박해서 억지로 술 먹이던 사람이라고. 괜히 가까이 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 있지 모른다오. 도무지 혀를 찰 만한 중상모략이었습니다. 단지 그 말 한마디로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김삿갓은 단박에 눈치를 챘지요. 이윽고 술상이 들어오고 저녁과 더불어 술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삿갓은 본래 술을 가리거나 주저하는 법이 없는 주호였으므로 이날만큼은 허리끈을 풀고 흠뻑 즐겨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잔을 권하는 바람에 아무리 주호라 한들 취기가 오르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술자리가 무르익을 즈음 변영감은 어느새 자리를 비워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놀라는 배려인지 혹은 또 다른 뜻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었지요. 김삿갓은 술기운이 오르자 아까부터 마음에 걸렸던 말을 무봉에게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무봉 선생, 아까 변영감이 옛날에 손님을 결박해놓고 억지로 술을 팔았다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오? 무봉은 변영감이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자 술기운이 오른 눈을 번뜩이며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떠들어댔습니다. 그 양반 말이죠. 예적 오대산 산골짜기에서 술 장사를 했는데 손님만 오면은 결박을 지어놓고 술을 억지로 먹였다니까요. 그 이야기는 아주 유명했다오. 아이고야, 김삿갓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술 장사를 하면서 손님을 결박한다니 그런 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런 집을 찾아가겠소? 그러자 무봉은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히 말했죠. 그 양반은 원래 고집도 세고 세상 이치가 발바닥 아닌 데가 없다오. 그러니 그런 일도 거뜬히 저질렀던 거지. 그 말을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슬슬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무봉을 나무랐지요. 아이 차수어른, 그건 좀 지나친 말씀이요. 결박을 지었던 일은 딱 한 번 있었을 뿐인데 마치 매번 영감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하면 사카 선생께서 변영감을 오해하시지 않겠소? 무봉이 차수라 불린 것은 향약을 만든 뒤 김 부자를 향수, 자신을 차수라 불러달라고 본인이 고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뜻밖의 지적에 무봉은 살짝 당황한 듯 목을 훌쩍이며 변명했지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찌되었든 손님에게 결박을 해서 술을 팔아먹은 건 사실 아니오. 그러자 또 다른 마을 사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 말했습니다. 사카 선생, 괜한 오해를 하실까 염려되어 내가 사실을 제대로 말씀드리겠소이다. 그는 조용히 김삿갓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갔습니다. 변영감이 젊었을 적 오대산 깊은 산중에서 술장사를 하던 때였죠. 어느 날은 유난히 손님이 없어서 하루 종일 굶다시피 지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불이 꺼져 술국을 끓일 수가 없었지요. 변영감이 술국을 끓일 불씨를 구하러 산 너머로 뛰어갈 때 그가 손님을 결박해 놓은 까닭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손님이 혹시라도 슬쩍 도망가 버릴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손님은 두 손이 묶인 채 벌컥 화를 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결박을 하시오? 그러자 변영감은 전혀 당황한 기색도 없이 태연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열흘 넘도록 손님 하나 없었는데 바로 당신이 첫 손님이요. 헌데 하필 오늘 불이 꺼져서 아랫마을까지 내려가 불씨를 얻어와야 하니 그동안 당신이 달아나면 나는 굶어 죽을 판이오.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술값은 절반 탕감해 드릴 터이니. 이 말을 들은 김삿갓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몸을 숙이며 깔깔 댔습니다. 아니 손님을 묶어둔 것은 심하긴 했지만 대신 술값을 절반이나 깎아주었다니 그건 또 양심적인걸요. 무봉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버럭했습니다. 에이 사카 선생, 손님 묶는 인간이 어디가 양심적이란 말이오? 김삿갓은 여전히 웃음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오. 손님이 얼마나 귀했으면 그렇게라도 붙잡아 두었겠소. 결박은 지나쳤으나 값은 깎아줬으니 그 또한 인간적인 배려가 아니겠소. 그 말을 들은 무봉은 더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 코숨이 치고 자리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김삿갓은 고개를 갸웃하며 옆 사람에게 물었지요. 무봉 선생은 왜 저리 흥분하오? 변영감에게 무슨 감정이라도 있소? 그러자 옆 사람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봉 본인이 원한이 있는 건 아니지요. 허나 마을의 김부자 영감과 변영감이 워낙 앙숙인지라 무봉은 늘 김부자 편을 드느라 저절로 맞서게 되는 겁니다.
김삿갓이 궁금해하자 마을 사람들은 둘이 앙숙이 된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백낙촌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 김 부자의 소작이니라 김 부자는 마을에서 군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영감만은 소작인도 아니고 성질도 꾸꾸장해서 김 부자에게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이를 보다 못한 김 부자가 어느 날 직접 찾아가 따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데 그대만은 어찌 나를 우러르지 않소? 변영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지요. 당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내게 줄 재산은 아니지 않소. 그런데 내가 왜 당신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오? 허허, 김 부자가 오기가 생겨 말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내 재산의 3분의 1을 준다면 그때는 머리를 숙이겠소? 하, 천만의 말씀. 그 정도로 내가 굽시대 사람 같소? 어이, 그러면 절반을 준다면? 절반을 받으면 나도 당신과 같은 부자인데 내가 왜 숙여? 허허, 김 부자는 마지막으로 발끈하며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내 재산 전부를 준다면 어찌하겠소? 그러자 변영감은 피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하이, 그거는 더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되면 나는 부자가 되고 당신은 빈털터리가 되는데 부자가 어찌 가난뱅이에게 고개를 숙이겠소? 그 이야기를 듣고 김삿갓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3년. 그 뒤로 김 부자와 변영감 두 노인은 서로 마주친 적도 없을 뿐더러 무봉 또한 자연스레 변영감을 앙숙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김 부자는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든 절을 받아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변영감은 비록 가난해도 목이 곱고 성미가 드세 김 부자에게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두 사람이 서로 이를 갈며 살아온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요. 물론 그 싸움은 무봉과는 하등 상관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봉은 김 부자를 신주 모시듯 떠받드는 터라 김 부자와 변영감이 앙숙이 된 다음부터는 그 역시 자동으로 변영감을 미워하게 된 것이었죠. 이런 사소한 알력은 어느 촌락에나 있는 법. 그날도 사람들은 술기운에 떠들썩했는데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어 송구합니다. 널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환한 얼굴로 맞았습니다. 이 사람아, 왜 이제야 오는가? 자네 한 사람을 기다리느라 모두가 목이 이렇게 빠지는 줄 알았네. 그러나 무봉만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꾸짖었습니다. 여보게 강서방, 어른을 초청했으면 미리 와서 손님을 접대해야지. 지금이야 파장한뒤 아닌가.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는가? 강서방은 머리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무봉어른 송구하옵니다. 부득이한 일이 생겨 부득불 늦었습니다. 무봉은 더 크게 호통쳤지요. 이 사람, 나를 무봉이라 부르다니 이 촌의 자수를 뭘로 보는가? 강서방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오. 앞으로는 자수 어른이라 똑바로 부르겠나이다. 말은 고분고분했으나 그의 눈빛에는 분명 조소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무봉은 눈치 못 챈 듯 다시 캐물었지요. 하여튼 급한 볼일이 무엇이더기에 이렇게 늦었단 말인가? 강서방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아이, 이것은 좀 사사로운 일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사옵니다만, 무봉은 술기운에 얼굴까지 붉어져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내가 이 마을의 어른인데 어른에게 못할 말이 무엇인가? 어서 말하라, 어서! 그러자 강서방은 더는 모른 채 할 길이 없다고 여겼는지 문득 깊이 허리를 굽히고 태연히 말하였습니다. 아이, 그렇다면은 그대로 아뢰겠나이다. 사실 저는 말입니다. 염라대왕의 부르심을 받들고 방금 염라국을 다녀오는 길이옵니다. 허허, 이건 또 무슨 소린지. 너무도 엉뚱한 대답에 방안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정신이 돌았는가? 염라국에 다녀오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다른 이들은 강서방이 제정신이 아닌가 싶어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강서방의 눈빛은 한 점 흐림도 없이 초롱초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김삿갓은 그 눈매를 보고 홀로 빙그레 웃었죠. 허허, 저 친구 허튼 소리 하는 얼굴이 아닌데 혹시 무봉코를 납작하게 만들려는 심산이 아니겠나. 어쩌면 작정하고 꾸민 염라국의 연극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무봉은 그런 기미를 눈꼽만큼도 못 느낀 채 고숨이 치며 말했죠. 자네 거짓말도 정도가 있지. 염라국이 아무데라고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가. 그러나 강서방은 여전히 태연하고 어조는 한결같이 진지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막 염라국에 다녀온 것은 분명 사실이옵니다. 무봉이 코를 들이밀며 따졌습니다. 좋다. 정말 갔다 왔다면 염라대왕을 직접 뵙고 왔단 말인가? 예, 대왕님이 몸소 저를 부르셨사온데 어찌 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강서방이 너무도 태연하게 말하니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눈길이 일시에 모두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무봉도 어찌된 영문인지 호기심이 잔뜩 붙어 또다시 물었지요. 허면 대왕에게 불려갔다고? 아니, 자네가 살아서 돌아올 도리가 없지 않은가? 강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죽은 줄만 알았지요. 허나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사옵니다. 대왕께서 저를 재판에 회부하시었는데 판결 끝에 죄 없다 하시며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 주셨나이다. 아니, 무죄로 속방되어 살아 돌아왔다 그런 말인가? 예, 그렇지요. 제 말에는 추호의 거짓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한 눈길로 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삿갓은 속으로 피시 웃었죠. 강서방의 능청스러운 조리와 표정은 마치 연극배우처럼 전륜한 솜씨가 묻어났습니다. 무봉은 더 궁금해졌는지 다시 물었지요. 그러면 재판을 받은 사람이 너 하나뿐이었을 리는 없지. 다른 자들은 누구다냐? 강서방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재판을 받은 사람은 모두 셋이 더 있었사옵니다. 셋! 그놈들은 무슨 사람들이더냐? 한 사람은 도둑질을 일삼던 자, 또 한 사람은 기생 노릇을 하던 여자, 마지막 한 사람은 자수 어른과 똑같이 의원질을 하던 사람이었나이다. 무봉은 손에 들린 술잔을 내려놓은 채 되물었습니다.
아니 뭐 의원도 재판을 받았단 말인가? 그래서 그 자의 그 자들의 판결은 모두 어찌 되었나? 좌중의 귀와 마음이 모두 강서방의 다음 말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강서방은 시치미를 떼며 한치 흐트러짐 없이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지요. 염라대왕께서는 4명의 죄인을 어전에 불러 세우시고 한 사람씩 친히 신문을 하셨습니다. 그중 맨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자 무봉은 술기운이 오른 얼굴로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래. 자네가 첫 번째로 걸렸구먼. 뭐 내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어찌 보면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겠지. 그래, 허면 대왕이 처음에 뭐라 물으시더냐? 강서방은 순간 표정을 굳히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엇을 해먹고 살던 놈이냐? 대왕님께서 먼저 그렇게 물으셨나이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순간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강서방의 지난 행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로지 김삿갓만이 사정을 모른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봉이 물었지요. 그래서 자네는 뭐라 대답했나? 강서방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마치 그 순간이 다시 찾아온 듯 몸을 떨었습니다. 염라대왕의 속이 재주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저는 모든 죄를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무봉이 재촉했죠. 사실대로라면. 뜸들이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강서방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일찍이 소금 장사를 해먹으며 남의 집 유부녀와 정을 통하였고 그 사실이 그 집 서방에게 들켜 죽을 위기에 처하였나이다. 살기 위해 부득이 지게 작대기를 들어 그 서방의 머리를 내리쳐 결국 죽이고 말았나이다. 좌중은 이씨의 술기운이 가시듯 침묵하였습니다. 김삿갓은 속으로 감탄했죠. 저 사람 뭐지? 연기를 하는 것이야 진심이야? 참 알 수 없는 재주를 가졌군. 무봉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하니 염라대왕께서 뭐라 하시던가? 강서방은 살짝 목을 고르더니 대답했지요. 대왕께서는 사리를 품고 죽인 것이 아니라 네 목숨을 지키기 위해 죽인 것이라면 일종의 정당방위가 아니냐 하시며 저의 솔직한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뻐하며 예, 대왕마마 정당방위가 분명하옵니다 하고 아뢰었지요. 그러자 무봉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왕은 뭐라 하셨나? 대왕께서는 사람을 죽인 뒤 지금은 무엇을 하며 사느냐 물으셨고 저는 그날 이후 개과천선하여 백낙촌에 들어가 농사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하고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대왕께서는 크게 웃으시며 그러면 너는 더 물을 죄가 없으니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40년만 더 살고 오너라 하시며 소인을 무죄 석방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강서방의 입담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야말로 귀신도 속일 만큼 능수능란했지요. 무봉은 그 말재간에 어느새 말려들어 잔뜩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무죄 석방이 되었다는 말이지. 호면 나머지 3사람은 또 어찌 되었는가? 그러자 강서방은 슬쩍 눈을 굴리더니 능청스러운 말투로 엉뚱한 요구를 꺼내었습니다.
저 차수어른, 아니 무봉어른, 소인은 염라국에 다녀오느라 아직 술 한 잔도 얻어먹지 못했사옵니다. 훌의 삼배라는 말도 있거늘 아무리 늦게 왔어도 세 잔은 따라주셔야 할 것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염라대왕 이야기만 듣느라 넋이 나갔다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모두들 술잔을 들고 강서방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유 옳지 옳지. 아유 우리가 이야기에 홀려 술 한 잔을 못 꺼냈구먼. 그러면서 무봉 앞에 비어있는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이 저 이왕이면 차수 어른께서 직접 따라 주십시오. 그래야 이야기도 술술 풀릴 듯하옵니다. 무봉은 흥이 난 얼굴로 잔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아이 뭐 어려울 게 있나. 그대들이 원한다면 내가 따라주지. 그가 술을 가득 채워주자 강서방은 느닷없이 책상 다리를 꼬고 앉아 수염을 쓰다듬으며 호령조로 말했습니다. 에헴, 염라대왕께서 졸개들에게 술을 받을 때 바로 이렇게 앉아 계셨소이다. 마치 자신이 염라대왕이라도 된 듯한 기세였지요. 김삿갓은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참으로 능청맞기도 하구나. 사람 하나 골탕 먹이는 데는 천하제일이군. 무봉은 역시 졸개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얼굴이 붉어졌죠. 아이 사람이 참 감히 나를 염라대왕의 졸개로 취급하겠다는 게야. 그러자 강서방은 얼른 몸을 숙이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이 저 차수어른, 소인이 어찌 감히 그러겠사옵니까? 말씀이 조금 과했던 듯하옵니다. 무봉은 코웃음을 치며 재촉했지요. 아이 됐고, 저기 세 사람의 재판은 어떻게 되었는지 어서 그거나 이르게나. 강서방은 기다렸다는 듯 잔을 흔들었습니다. 그 말씀 곧 이어 올리겠사오니 술을 석 잔만 더 따라 주십시오. 그렇게 술을 연거푸 들이킨 뒤에야 그는 무봉과 정면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어디까지 했었지요? 그 말투가 너무 태연해 김삿갓은 혀를 내둘렀지요. 전형적인 농간이었습니다. 무봉은 참다 못해 소리쳤지요. 아이 자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만 하고 나머지 셋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나? 그렇습니까? 하하하. 아이 그렇지요.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람은 도둑놈이옵니다. 차수 어른께서는 의원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가 더 궁금하시겠으나, 그리고 강서방은 또다시 비어있는 술잔을 무봉에게 슬며시 내밀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무봉은 재판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는지 감질난 표정으로 잔을 다시 따라주며 목청을 높였지요. 아이 사람아, 술은 그만 마시고 어서 재판 이야기를 계속하라니까. 도둑놈에 대한 염라대왕의 판결은 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강서방은 머리를 꾸벅 숙이며 능청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 알겠사옵니다. 그럼 계속 아뢰지요. 염라대왕께서 도둑놈을 불러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엇을 해먹던 자냐 하고 물으시니, 그 도둑놈이 숨김없이 소인은 가난이 심해 밤이면 부잣집 물건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입에 풀칠하며 살아왔사옵니다 하고 고백하였사옵니다. 그러자 무봉이 재촉했지요. 그래. 그래서 염라대왕은 뭐라 하셨는가? 강서방은 마치 장면을 되살리듯 손짓까지 곁들여 말했습니다. 예, 염라대왕께서는 가난에 굶어 죽지 않으려 부잣집 물건을 훔친 것이라면 큰 죄는 아니로구나. 그러면 너는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10년만 더 살다가 내가 다시 부르거든 그때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며 그 도둑놈에게도 저와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사옵니다.
무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지요. 염라대왕께서 오늘따라 선심을 많이 쓰시는구먼. 자, 그 다음 기생은 어찌 되었는가? 강서방은 기다렸다는 듯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이, 기생이 염라대왕 앞에 엎드려 소첩은 얼굴에 분단장하고 돈 많은 사내들과 어울려 흥겹게 술 마시고 밤이면 밤마다 사내들을 즐겁게 해주며 먹고 살았사옵니다 하고 아뢰니 염라대왕께서 크게 웃으시며 하하하, 아이 네가 날마다 남정네들을 즐겁게 했다니 실로 가상한 일이다 하시고는 너 또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20년만 더 살다가 오너라 하시며 무죄 석방을 내리셨사옵니다. 강서방의 말을 들은 무봉은 입꼬리를 삐쭉 올리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아이, 내가 염라대왕이었다면 다른 놈들은 몰라도 기생만큼은 붙잡아 두었을 게야. 기생을 그냥 보내준 것 보면 염라대왕이 이제 늙어서 기생조차 필요 없게 된 모양이지. 하하하. 아이, 안 그런가? 이제 안 그렇소, 작가 선생? 무봉은 스스로 우스갯소리에 흥이 나 한바탕 웃고 나서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원은 어찌 되었는가? 의원은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법. 그 사람만큼은 무죄 석방이 틀림없겠지? 무봉은 스스로도 의원 노릇을 해먹고 있는 탓에 그 판결이 누구보다도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서방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침통하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지요. 저도 그 의원님만은 당연히 무죄 석방이 되리라 믿었사옵니다. 허나 막상 염라대왕의 심판은 전혀 달랐지요. 그 말을 듣자 무봉은 술기운도 잊은 듯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 아니, 무죄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의원에게만 유죄를 내렸단 말인가? 무봉의 목소리는 떨리고 긴장되었습니다. 강서방은 그런 무봉을 보며 더욱 짓궂게 시치미를 떼지요. 염라대왕의 말씀을 들어보면 의원님에게 유죄를 내린 게 오히려 합당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사옵니다. 그러자 무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반쯤 일어났습니다. 아니, 의원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유죄가 당연하단 말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죄가 된다는 소린가? 강서방은 손을 내저으며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 대목이야말로 인간 세상과 염라국의 생각이 근본부터 다르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자리였죠. 무봉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요. 뭐라? 근본적으로 다르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강서방은 마치 염라대왕의 표정을 흉내내듯 목소리를 낮추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의원의 손길을 인술이라 부르고 병든 사람을 많이 살려낼수록 고마워하고 칭찬하지 않사옵니까? 허나 염라국에서는 그 반대라 하더이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곧 죄악이라. 그곳에서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이고야, 무봉은 분기탱천에 외쳤습니다. 아니, 사람을 살리는 일이 죄라니 염라국이라고 해서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 강서방은 잠시 손을 들어 무봉의 말을 제지하고는 염라대왕의 녹이 어린 목소리를 흉내내며 이어갔습니다. 염라대왕께서는 의원님의 말을 들으시고 순식간에 얼굴빛이 노기로 가득 차셨사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사령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셨지요. 저놈을 당장 결박해 끓는 기름가마에 쳐넣어라.
내가 그동안 병든 인간들에게 수많은 호출장을 보냈건만 단 한 놈도 오지 않아 이상하다 여겼더니 이 의원 놈이 그자들의 병을 모조리 고쳐보냈구나. 저런 놈을 살려두면 내가 먼저 망하게 생겼다. 어서 끓는 기름가마에 넣어버려라. 허허, 그 말을 듣자 무봉은 자신의 운명이 걸린 듯 몸소리치며 외쳤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러면 그 의원은 정말 지글지글지글 끓는 기름가마에서 다 죽었다는 말이냐? 그러나 강서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기름가마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다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허허, 그 말이 떨어지자 지금까지 숨죽여 듣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무봉에게 쌓이고 쌓였던 묵은 감정들이 한순간 통쾌한 폭죽처럼 터져버린 것이었지요. 김삿갓은 그 광경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오늘은 무봉에게 한풀이를 제대로 하는구먼. 그러나 무봉 같은 인물이 그런 반응에 쉽게 주눅들 리가 없었지요. 그는 불같은 눈빛으로 좌중을 휙 둘러보고는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이런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일에 너희들은 어찌 웃고 떠드느냐? 내가 죽으면 그리도 기쁘단 말이더냐?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부랴부랴 웃음을 거두고 죄인들처럼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니옵니다. 차수어른, 어른이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복을 입어야 할 판인데 어찌 웃겠사옵니까? 저희가 웃는 것은 차수어른의 생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사옵니다. 강서방은 분위기가 너무 과해졌다 싶었는지 머리를 푹 숙이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차수어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서방이 감히 어른을 모독하려 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김삿갓의 눈엔 모든 것이 훤히 보였습니다. 허허, 무봉이 평소에 마을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억지로 위엄을 부려왔으니 강서방이 골탕을 먹이려 작정하고 염라국 연극을 꾸민 게 틀림없어. 하지만 일이 너무 커져버려 당사자인 강서방도 슬슬 부담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와 머리를 조아리며 수습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봉 또한 뒤늦게나마 사태의 이면을 깨달은 눈치였지요. 그러나 그런 문제로 호통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채통이 떨어진다고 본듯 표정을 억지로 풀고는 턱을 쓰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으면 강서방 자네가 상복을 입을 용의가 있는가? 강서방은 곧바로 고개를 조아렸죠. 아유, 예, 차수어른은 우리 마을의 기둥 같은 지도자이시옵니다. 어른께서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복을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무봉은 그 말을 듣고 엉뚱하게도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니 내가 죽으면 자네도 상복을 입어주겠단 말이지. 그 참 고마운 말이로다. 그러고는 잠시 먼 하늘을 우러르더니 갑자기 방안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물었지요. 차수어른, 벼랑간 무엇이 그리 즐거우시옵니까? 그러자 무봉은 좌중을 훑어보며 갑자기 다음과 같이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염라대왕에게 유죄 판결을 받고 기름가마 속에서 타 죽었다는 그 의원의 이야기. 그 말을 이어받아 무봉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태연한 얼굴로 장광설을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그 의원 친구 말이야. 환자들 병을 백발백중으로 고쳐냈다니 분명 명의였던 게지. 허나 명의라는 종자들은 열의 아홉이 주변 머리가 없는 못난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 염라대왕에게 끌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 하하하하하.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린지. 조금 전만 해도 울분에 차있던 그가 손바닥 뒤집듯 돌변하는 놀라운 태도에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김삿갓도 혀를 내둘었습니다. 아니 명의가 주변 머리가 없는 못난 것들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옵니까? 무봉은 슬쩍 웃음을 띠고 김삿갓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하, 삿갓 어른조차도 모르겠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지요. 명의는 병은 잘 고치지만 세상 이치에는 영 서투른 사람들이 아니겠소. 그러니 염라대왕에게 불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죽기에 마련이지요. 김삿갓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지요. 아니 사람을 많이 살려준 명의를 염라대왕이 어찌 유죄라 하는지 아까는 무봉 선생께서도 분통을 터뜨리지 않으셨소? 그러자 무봉은 손을 휘휘 저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하하하하. 아이 그건 잠시 농담이었을 뿐이지요. 명의는 염라대왕 눈에는 죽을 죄인이라니까. 김삿갓은 더욱 어이가 없어 반문했습니다. 아니 대체 명의가 어째서 죄인이란 말씀입니까? 무봉은 기다렸다는 듯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삿갓 선생도 참.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병든 사람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모두 살려주면 사람들이야 뭐 고맙다 하겠지만 염라대왕 입장에서는 어떻겠소? 죽어서 올 사람이 하나도 오지 않으니 염라대왕은 굶어 죽게 되는 거요. 그러니 명의만 보면 당장 끽 없애버릴 수밖에. 이제 내 말이 이해가 되시겠소? 허허, 김삿갓은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의원은 주변 머리가 있으려면 환자를 많이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봉은 팔을 거치게 내젓습니다. 아이 뭐 그렇게 속단할 건 아니지만 뭐 염라대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명의보다는 나 같은 돌팔이가 100번 고마운 존재가 아니겠소. 내가 염라대왕 앞에 섰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게요. 그대는 평소 내 식량을 넉넉히 공급해 주었으니 100년을 더 살고 오너라. 아이 뭐 이렇게 하면서 즉석에서 무죄, 석방 이렇게 하지 않겠소이까. 하하하하. 아이 여보게들, 내 말이 그르단 말인가? 무봉이 좌중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그렇게 김삿갓은 무봉의 엄청난 배포에 절로 고개가 숙여질 지경이었지요. 무봉이라는 사람은 자신 앞에 도사리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술술을 부려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그런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봉은 강서방에게 술잔을 불쑥 내밀어 주며 허심탄회한 어조로 말을 건네었지요. 염라대왕에게 불려가 재판을 받았다니 그동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겠구려. 허나 30년은 더 살고 오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니 이제부터는
근심은 내려놓고 천천히 인생을 즐기게나. 무엇보다도 사람은 오래 살아야 인생 맛을 아는 법이지. 하하하하. 그러는 사이 술자석은 다시금 떠들썩해지고 잔잔하던 분위기는 어느새 다시 무르익어 갔습니다. 바로 그때 저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김삿갓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죠. 삿갓 선생, 이리 좀 와주십시오. 여기 사람들 사이에 판단을 맡길 일이 생겼사옵니다. 허허, 김삿갓은 무슨 영문인가 싶어 도포자락을 가다 둔고 조용히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제10부에서 연속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각색한 이 이야기는 삶과 죽음, 인간의 허위와 솔직함,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희극성이 담겨 있는 이야기지요. 그래, 슬픔과 웃음이 동시에 피어나는 풍경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 사정과 욕심을 숨기고 살지만 염라대왕의 허구적 재판이란 장치를 통해 그 민낯이 드러나고 결국 인간의 삶이란 거창한 진리보다 서로의 체면과 감정 그리고 헛웃음으로 버텨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죽음을 논하면서도 울음을 웃음으로 뒤집고 서로의 허물 속에서 다시 술자리를 이어가는 모습은 삶이란 근본적으로는 허무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 허물을 견디게 하는 것은 인간들끼리의 작은 연대와 농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